개성공단 폐쇄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피해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해서요. 오늘 개성공단 피해 대책위원회에서 언론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를 정동영 국회의원실에서 마련하였고 저희 국민의당 대변인 고현호가 사회를 맡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성공단 피해 대책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개성공단 기업 피해대책위원장 성현상입니다.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론관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까닭은 정부의 피해 지원이 기업들의 실질적인 피해에 아직 한참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견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 간에 줄 소송이 이어지는 현 상황을 알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자리입니다. 이어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피해 보상이 아직 미진한 가운데 개성공단 기업 피해대책위원회는 공단 폐쇄 이후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하순부터 몇 가지 기초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 간의 법률 분쟁이 10월 13일 현재 총 176건에 달하며 피소된 업체가 86개사입니다. 소송 가액은 총 75억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기업 간의 법률 분쟁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유동자산이 정부 지원 비율이 기업 신고 대비 52.4%, 확인 대비 63.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신고한 유동자산 피해액은 총 2,317억 원입니다. 정부가 피해를 확인한 금액은 1,917억 원,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금액은 1,214억 원입니다. 유동자산 확인 금액은 원청 협력업체 대금 결제 금액으로서 개성공단 관련 기업의 연쇄 휴폐업 방지를 위하여 쓰여야 할 긴급 민생자금입니다. 이렇듯 유동자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협력업체들에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고 협력업체들은 물품 대금 반환 청구 소송, 채권 가압류 등 조치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가동 중인 입주기업들은 원부자재 구매 시에 협력업체들로부터 선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동 중인 기업들이 자금 경색이 더욱 심화되고 경영 정상화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니, 경영 정상화는커녕 기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입주기업들 상당수는 기업 운영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폐업 신청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폐업 신청을 하고 싶어도 기존 은행과 대출과 개인 빚 등 미해결된 채무를 변제할 길이 막막하고 또한 폐업을 하게 되면 그나마 정부의 피해 보상 지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은 갑작스러운 공단 폐쇄 이후 매출 급감과 법률 분쟁 등 2중 3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종업원들 역시 실직에 대한 두려움과 장기간 임금 체불로 인해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는 우선 유동자산과 피해 확인 금액을 전액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피해 기업들이 회생을 위한 생명의 연장입니다.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법률소송 난타전도 중단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협력업체들에 대한 대금 결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동자산 피해금액 지원 조건 중 22억 한도 조건에 하루빨리 철폐를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정부 확인한 금액과 차액이 약 한 3천억 원을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여 도산위기에 빠진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을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유동자산 피해 정부 확인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법률소송 난타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라. 하나,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정부 확인 피해 금액과 차액 3천억 원을 2017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 도산위기에 빠진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를 즉시 구제하라. 2016년 10월 13일 개성공단기업 피해대책위원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개성공단을 통일부 장관 시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접 만들어내셨고 현재까지도 개성공단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생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을 냉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적대시했습니다. 결과는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로 나타났습니다. 개성공단은 10만 명 협력업체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는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썼던 책 이름을 기억합니다.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달리게 한다. 지금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협력업체에 가해지고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분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협력업체 그리고 노동자들의 그 고난에 대해서 따뜻한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따뜻한 지도력을 원합니다. 개성공단은 적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성공단이 다치지 않고 계속 가동됐더라면 개성공단은 UN 제재결의 2270호에서도 예외로 지부됐던 사업입니다. UN도 제재를 가하지 않은 사업을 이 정부가 닫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결국 한반도는 평화와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적대와 대결과 전쟁 위험을 향해서 치달아 왔습니다. 자, 이제 한 달 뒤에 미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정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는 미국 외교협회가 제재와 외교를 평행하라는 주문을 내놓은 이래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은 다 외교와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란 방식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원래는 농축 불안인 문제를 폐기하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부터 바뀌어서
농축 우라늄의 농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재개해서 결국 이란 핵 문제를 타결을 지었습니다.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워싱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의원 외교단이 미국 대선 직후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 검토에 있어서 개성공단의 중요성 역시 강조할 생각입니다. 우선 입주업체와 협력업체가 이렇게 싸우지 않게 정부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부가 제공한 원인입니다. 개성공단을 받지 않았더라면 중소기업의 희망이 계속 살아있을 것이고 입주업체와 협력업체가 싸울 이유가 없고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생존 위협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못 살게 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오늘 개성공단 입주업체 피해대책협의회의 이 절규를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절박한 지금 입주업체를 대신해서요,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그 많은 관심을 국민들에게 환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절박하신 것 같고요. 그 개성공단 문제만큼은 그 정말 대한민국의 통일과 미래를 향해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화두이고 바로 이분들이 그 전령사로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